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그리고 커버드 본드 활용을 높인다는 건데 둘 다 말이 어렵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이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서 실제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 가상금리까지 더하는 게 스트레스 금리 적용 DSR입니다.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연 4.5% 변동금리로 3억 3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가상금리 1%포인트가 더 붙으면 한도가 2억 9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듭니다. 가상금리 1%포인트는 제가 예를 든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되진 않았습니다. 과거 고금리 시점과 현 시점의 금리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을 가상금리로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커버드 본드라는 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일반 은행채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달 수단 활용을 늘려서 변동금리보다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스트레스 DSR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이 나왔을 때도 거론이 됐던 대책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런저런 묘수를 내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스트레스 DSR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려는 수요는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출이란 게 돈이 정말 꼭 필요해서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 받는 거잖아요. 정말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 수 있기 때문에 DSR에도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현재 DSR 규제에 빠져 있습니다만 대출 증가세를 가시적으로 완화하려면 일부 예외 조항들도 축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가상금리나 예외 조항을 정할 때 가계대출 급증의 위험을 줄이면서 서민의 실수요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은행권 대출 알아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당정 발표에 앞서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더 올리기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건 좀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자 시중은행들이 일부러 금리 인상에 나선 겁니다. KB국민, 우리, NH농협에 이어서 신한은행도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가계대출 일부 상품금리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규 코픽스와 신잔해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상금리를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포인트가량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폭은 지표금리인 은행채나 코픽스 상승폭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가계부채 조이기 압박이 심해진 만큼 연말까지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